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모처럼 만에 저희 연구소가 있는 일산에도 이게 비가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떻습니까? 이제 8월달 동영상 촬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6월달과 7월달은 투자 강인회 때문에 2편밖에 제작을 못했는데 8월부터는 이제 다시 4편, 매주마다 한 편씩 해서 4편을 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원외교 비리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이제 감사원이 최근에 그 중간 보고 자료를 발표를 한 건데요. 감사원이 중간 보고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이제 비가 오고 그래서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데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지금 이제 에어컨을 틀고 있어서 이제 촬영하는 이곳은 상당히 조금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더위가 조금 이렇게 덜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 자원외교 비리에 관해서는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그 인터넷상에서 많이 접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감사원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는데, 욱하면은 지십니다. 재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날씨도 더운데, 더운 날씨에 욱하게 받아들이시면 스트레스 쌓여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구나,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돈을 해먹는 곳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이제 그 중간 보고인데, 중간 보고라서 이제 아마 이제 곧 뭐 한두 달 뒤에 최종 보고를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 3월부터 이제 조사를 해서 뭐 3, 4, 5, 6, 7 이 정도 되니까 한 4, 5개월 정도 됐나요? 3월 이제 4월부터 했으니까 한 서너 달 정도 이제 실제 현장 실사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감사원이 발표한 이제 그 자원 외교 비리와 관련된 조사 대상 기관은 보시는 것처럼 3개 기관입니다.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 3곳입니다. 이 3곳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했는데, 감사 목적은 뭔가, 어떤 목적으로 감사를 했는가 하는 건데요. 3가지를 이렇게 이제 들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지금까지 해온 해외 자원 개발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나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당연히 이제 자원외교 비리죠. 비리가 문제가 됐으니까 과연 그 비리의 실체는 어떤가.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했는데 투자하면 그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문제 자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 정확하게 실태를 이렇게 파악을 한 결과 어떤 상황이고, 그런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그 부실 자산들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실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감사 목적이죠. 세 번째는 이제 시행착오. 그걸 시행착오로 하기보다는 범죄죠. 정부 관료들과 정치권이 낀, 특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큰형님이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이 좀 이렇게 높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범죄죠. 이건 지금 시행착오가 정책 실패가 아니죠. 범죄 행위죠. 권력형 범죄 행위죠. 어쨌든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를 어떻게 앞으로 이제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인가예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감사원의 감사도 지금 박근혜 정부, 박근혜 씨의 어떤 눈치를 본 그런 감사, 정치적 목적의 감사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걸로 느껴집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새누리당 얼마 전에 이제 원내대표 잘랐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친이계, 친박계 간의 권력투쟁이 지금 치열하죠. 그래서 친박계가, 박근혜 씨가 친이계를 이렇게
강력하게 견제하고 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감사를 이렇게 활용을,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중간 보고라는 형태로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했다라는 거죠. 감사원의 그 기본 존재의 목적은 이제 문제점이나 비리나 부정부패나 잘못된 걸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내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거죠. 무슨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은 감사원이 할 역할은 본 역할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러나 이제 감사원이 그런 역할까지 다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거고요. 이건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감사원은 원래 잘잘못을 가리는 기관인데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안 및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췄다. 이건 사실은 감사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고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될 문제죠. 감사원은 잘잘못을 가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밝혔다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그 감사원이 조사를 해서 밝힌 거니까 상당 부분은 뭐 깎아서 들으시는 게 더 깎아서 듣는다기보다는 실체가 이만큼이라면은 이만큼 정도 이렇게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 감사원이 그 조사한 자원외교 비리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해외 자원 개발 투자 현황은 어떠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투자 총액, 해외 자원 개발 투자와 관련된 투자 총액은 169개 사업에 걸쳐서 35조 8천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169개 사업 35조 8천억 투자를 한 가운데 지금까지 투자한 거고요. 투자를 했으면 여기서 다 그치는 건 아니죠. 앞으로 계속 이 투자한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가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 계속을 위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이 48개 사업, 169개 사업 중에서 48개 사업에 46조 6천억 원이 더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추가 투자액을 보시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더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두 개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80조 원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죠. 80조 원이면은 어마어마하죠. 계산이 얼른 안 되네요. 80조 원이면 80조 원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계산을 어떤 식으로 설명. 그러니까 80조 원이면 이게 대충 1달러를 지금은 이제 뭐 1,100원이 넘었습니다만 그냥 1,100원이라고 치면 800억 달러 정도 되나요? 80조 원이 800억 달러죠. 800억 달러인데 탱커 보통 30만 톤짜리 그 탱커 하나가 그 배럴당 100달러 정도 했을 때는 배럴 30만 배럴이면은 배럴당 100달러면 얼마인가요? 300만 3천만 달러인가요? 탱커 하나가 30만 배럴짜리 탱커 하니까 배럴당 100달러면 3천만 달러죠. 탱커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럼 탱커 3개가 들어오면 거의 1억 달러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배럴당 100달러입니다. 지금은 이제 5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져 있는데 뭐 50달러 반으로 치더라도 반으로 치면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 지금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그 30만 배럴짜리 그 초대형 탱커 배럴당 100달러 쓰는 3척 정도 물량인데 지금 50달러로 치면은 6척의 물량이죠. 그게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면은 계산이 잘안돼. 800억 달러면 800억 곱하기 1억 달러에 6척이니까 30만 배럴짜리 곱하기 6 하면은 얼마입니까? 4,800척이죠. 4,800척이면 1년에 하루에 그런 그 30만 배럴짜리 탱커가 하루에 한 대 들어온다고 치면 한국에 한 대 정도 들어온다고 치면 몇 년분치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년이면 365척이죠. 10년이면 3,650척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하여튼 적어도 한 15년 가까운 분량 매일 하루에 한 척씩 배럴당 50달러로 쳤을 때 그 정도 분량이 만약에 배럴당 100달러로 치면은 한 7, 8년분치 물량 매일 한 척씩 탱크가 들어오는 물량을 지금 해외 자원 외교에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하루에 그 30만 배럴짜리 원유 소비량이 탱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척 정도였던가요? 2, 3일에 한 척 정도였던가요? 지금은 좀 늘어나서 원유 수입량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작년에 한 2천억 달러 조금 못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그러면 배럴당 뭐 계산하기 좋게 100달러로 치면 얼마입니까? 배럴당 100달러로 치면 2천억 달러니까 20억 배럴을 수입해 왔다라는 거죠. 20억 배럴인데 그걸 이제 30만 배럴로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300, 3천, 3억, 30억. 계산이 올라가 안 되네. 20억 배럴을 그러니까 2만을 3으로 나누면은 3, 6, 18 그래서 2만을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6천 정도 되나요?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30만 배럴이면은 그러니까 그때 뭐 그런 정도를 이렇게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한국이 소비하는 전체 원유 소비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제 능력이 이렇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입해온 원유를 다시 휘발유라든지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수출하는 물량도 이렇게 많죠. 그걸 빼면 이제 한국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소비량이 됩니다. 어쨌든 그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미지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규모를 한 번 더 좀 계산하기 위해서 80조 원이면 국민이 이제 5천만 명이라고 치면 갓난 애까지 막 태어난 갓난 애까지 포함해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까지 다 포함해서 5천만 명이라고 치고 80조 원이면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5천만 명이면 1억 명이면 1조면은 한 사람당 10,000원이죠. 80조면은 80만 원이죠. 한 사람 160만 원이네요. 80조원이면은 전 국민한테 한 사람당 갓난애부터 막 태어난 갓난애부터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 사람당 160만 원씩 그냥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1가구 3인 가족이면은 500만 원 가까이를 그냥 나눠줄 수 있는 돈을 지금 썼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사업은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느냐? 그 추진 경위를 얼른 살펴보면, 시작은 198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멘의 마리브 석유 개발 투자가 최초인데, 이 당시에는 1984년에는 언제입니까? 1973년, 1979년 1차, 2차 석유 파동 나고 유가가 한참 높아가지고 이제 조금 떨어지려고 할 때,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자원 외교 붐이 막 일어나고 이제 원유 확보하려고, 물량 확보하려고 난리가 날 때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한국도 이제 그 석유 자원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하자, 해외 석유 광고회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자라고 시작을 한 건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됐냐면은 단순 지분 참여 위주의 재무적 투자 사업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원의 원유를 비롯한 자원의 수급 불안정,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그 자원을 국내에 반입해 오도록, 도입해 오도록 한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그냥 주식 투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그 지분 투자, 해외 뭐 이렇게 자원회사 뭐 이런 데한테 그냥 주식 투자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확 이게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투자 수익을 이렇게 나눠만 이렇게 얻는 그냥 단순한 그 재무적 투자 사업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004년에 그동안 83년도 이렇게 했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2004년 그 노무현 정부 때죠. 단순 이렇게 지분을 매입하는 것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서 그 자원 그 회사 외국 자원 회사들이 주식을 사는 것도 이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투자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7년에는 이제 근데 이때는 투자를 못했어. 왜냐면은 앞에서 보신 석유자원공사나 석유공사나 가스공사나 광물자원공사가 이렇게 해외 자원 투자를 할 만한 재원도 이렇게 없었고 규모도 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말년이죠. 자원공기업들의 대형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형화를 추진하자. 그래서 덩치를 키워가지고 국제 그 해외 이제 글로벌 그 자원 시장에서 큰 손 행세를 좀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계 경제, 특히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미소라든지 아니면 당시 그 냉전 시대를 포함해서 또는 이제 냉전 이후에 세계 경제에서 가장 그 민감한 분야가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원입니다. 이 자원 가지고 전쟁도 하고 온갖 그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분야죠. 이런 데서 한국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큰 손 행세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발상 자체가 조금 넌센스였죠. 이런 넌센스를 바탕으로 해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석유공사를 대형화, 광물자원공사를 글로벌 광원 메이저로 육성한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막 이제 진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실제로 투자하기 시작은 언제부터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2008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렇게 그 기반은 누가 다 다져줬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다져줬죠. 얼씨구나하고 받아가지고 그냥 막 질러대기 시작한 거죠. 감사원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그냥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들이 외형 확대에 치중하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한탕 확 해먹는데 급급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시작부터 벌써 이렇게 뭔가 열이 좀 나는 그런 욱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그 투자 사업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원 확보 성과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2008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35조 8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이미 기투자액이. 앞으로는 46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자원 확보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미미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렇게 투자한 그 다수 투자 사업이 부실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후 전망도 이 사업성을 이렇게 투자 수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감사원이 딱 이렇게 석유도 실적을 보면은 투자 지분의 0.4%에 불과한 그동안에 석유 관련한 해외 자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총액의 0.4% 정도밖에 석유 도입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석유 도입이 어려울 때 국내 하루 소비량이 2.2% 정도만 지금 확보된 상태라는 겁니다. 투자는 어마어마한데 구체적으로 사업도 이렇게 사업 초기 단계 아까 말씀드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되기 시작한 건데 2008년에서부터 2014년 작년까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투자한 것을 보면 예상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2008년부터 24년까지 한 7년 동안에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투자해서 수익을 좀 초기에는 이렇게 수익을 내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적자를 3조 1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감사원이 밝힌 실제 적자 규모는 12조 8천억 원, 그러니까 4배가량, 4배가 넘는 금액이 실제 적자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현금 수입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예상치는 그 당초에 예상한 것에 비해서는 14조 5천억 정도가 현금 수입이 더 적게 들어온다라고 분석이 됐다라는 감사원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석유공사나 가스공사나 광물자원공사가 앞으로 5년 동안 예상 현금이 이렇게 들어올 거다라고 이렇게 정한 금액에 비해서 14조 5천억 원이나 더 줄어드는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진로됐어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또, 근데 구체적으로 석유공사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미국 정부가 반출 승인이 안 해주는 거는, 법으로, 미국 정부가 법으로 이건 반출할 수 없다라고 딱 해놓은 그런 회사가 앙코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다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반출이 안 되는데, 여기다 투자를 하면 석유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못 들어오죠. 그 다음에 자원국의 국영석유 회사의 전매권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곳에다가, 그래서, 근데 브라질, 예를 들자면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라크라든지 뭐 그런 데들 뭐 있겠죠?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는 이제 다 국영석유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국영석유회사들이 전매권을 가지고 있어 석유를 팔 거냐 말 거냐, 수출할 거냐 말 거냐, 전매권을 국영석유회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해봐야 국내로 석유를 들여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쪽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한국에게 석유를 이렇게 팔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데다가 한 10개 사업에다가 5조 7천억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석유공사가 바보입니까? 이런 거 몰라서 그랬을까요? 최경환 씨가 산자부 장관 했을 때 유명부 총리도 산자부 장관 했잖아요. 이거 승인 냈잖아요. 시끄러웠잖아요. 언론에서. 몰라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5조 7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조사조차도 이렇게 안 하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너무나 이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을 거라는 걸, 이 그림이 쫙 그려져요, 저는. 예. 그래서 이게 그 석유공사 경우고, 이게. 가스공사는, 예컨대 미얀마 A1, A3 그 가스 유전이 있는데, 이 미얀마의 이 유전은 주변 이제 국가의 파이프라인으로 공급을 하는 유전이에요. 무슨 이렇게 LNG 탱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LNG 탱커로 이렇게 가스를 들여온다라고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데다가 도입이 불가능하죠. 그런 데다가 이렇게 가스공사는 그런 식의 5개 사업에다가 1조 8천억을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가스공사가 이런 거 모를 것 같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설령 모른다고 해도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동네 김밥집을 할 때 장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가게를 하나 얻으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렇게 구경해보고 뭐 하루나 반나절 서서 지켜보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기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데서 가서 LNG 탱커로 들여오는 거라고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정을 하고 해먹으려고 한 거죠, 이건. 이런 것들은. 광물자원공사 보세요. 석회석은 국내 시멘트는 지금 석회석 원료는 국내 시멘트예요. 시멘트인데, 그 다음에 탄산가스 생산. 근데 자금률이 100%입니다. 예, 석회석, 시멘트 회사가 국내 석회석 광산에서 이제 최고래서 해요. 그런데 자금률이 100% 석회석을 생산하는 중국 장가항에다가 광물자원공사가 투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처분급연 호주 스프링베일 등 이렇게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이런 8개 사업에다가 3천억 이상을 투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이게 무슨 개그하는 겁니까, 지금? 예, 장난하는 겁니까? 예, 코미디죠, 완전히. 어떻습니까? 해먹으려고 작정을 짜고 친 거죠. 예, 이런 걸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이게, 이게 문제가 뭐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감사원이 이렇게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지 않은 것은 않는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차마 보고서에 중간 보고서에 올릴 수 없을 이건 정말로 올릴 수 없다 내가 도저히 우리가 예, 그런 것들이겠죠. 예, 올린 것이 지금 이런 정도인데 안 올린 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예,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나 새누리당이 이런 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실태는 또 어떠냐? 7개 사업이 지금 현재 그 해외 자원개발 투자 진행 중에 있는데 기 투자액이 6,600억, 6,641억 원을 투자를 한 상태예요. 근데 현재 지금 6,64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 투자액은 6조 7천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감사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회수 실적이 전무하다라고 그랬어요. 6,64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단돈 1원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수익성 전망도 없다. 6조 7천억 이상을 향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걸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이들 이렇게 석유공사, 가스공사, 자원 광물공사, 세계공사의 주력 투자 사업들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원이 모두가 지금 현재 이렇게 7개 사업 모두가 유동성 위기에 있다. 지금 현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 그다음에 투자액 대규모 손실 위험에 빠져 있다는. 그다음에 투자한 것들이 전부가 다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또는 예상했던 것보다 전부 사업이 막 지연이 끝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냥 불투명하다. 완전히 사업의 기초 근간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란. 이런 상태에서 6조 7천억 이상을 또 추가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이건, 이 돈 같으면은, 그 우주선 있잖아요. 소련, 러시아 우주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우주선 한 명 보내는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우주선 태워서 우주 밖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못 돌아오게. 그냥 우주선 태워가지고 우주선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걸로 이렇게 처치를 뭔가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지구에 두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기존 48개 사업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전체 그 앞에 169 중에 현재 지금 48개, 46종 6종 투자 현재 지금 투자계 투자를 이렇게 이건 추가 투자하고 169개 투자를 해서 35조 8천억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앞으로 투자 48개 사업에 걸쳐서 46조 아까 말씀드렸던 47조 가량의 추가 투자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지금 현재 계획한 대로 투자를 하면은 채무이익에 빠진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산한다라는 거예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에 근데 이 47조 원 가량 중에 이 앞으로 5년 동안에 절반가량을 투자를 해야 된 이 투자 47조 원의 절반가량은 3조 원 정도를 빚으로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빚으로 조달을 해야 된다. 투자비는 24조 5천억인데 47조 원 중에서 5년 동안에 투자해야 될 금액이 24조 5천억인데 그중 23조 원을 거의 빚으로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빚으로 저는 24조 5천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차입액은 한 7조 원 가까이를 빚으로 이렇게 차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5조 원 가량은 뭘로 하냐 이거예요. 공기업이 이제 출자라든지 아니면은 공사니까 정부 이렇게 재정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하든지 정부 출연을 받아서 하겠죠. 다 국민 세금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이렇게 46조 6천억을 이렇게 추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차입금 금액은 5조 원을 예상을 했는데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조 원 가까이 더 빚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런 7조 원 가량의 추가 투자를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떤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세웠냐면은 석유값이라든지 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그런 예상하에서 이런
투자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가는 어떻습니까? 박살이 나 있죠. 모든 지금 자원 가격들, 철강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모든 자원 가격들이 지금 다 곤두박질 쳐 있죠. 그 다음에 기존에 아까 35조 원인가 얼마 투자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기존의 차입금이 22조 원에 달합니다. 35조 투자하면서 빚으로 조달한 22조 원인데 앞으로 5년 동안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배짱이네, 이 사람들. 어떻게 빚낸 것조차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더 빚내서 투자할 생각만 하고 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파산할 위험이 높다라는 거예요. 재무적 위험이 이렇게 확대됐다라는 것은 파산할 위험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기존 사업이 지금 보신 것처럼 다 부실화돼 있고 파산할 위험이 높은데 빚이 이제 이렇게 계속 빚이 이렇게 폭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세계 공사의 부채 비율이 급증한다. 석유공사는 지금 2014년에 부채 비율이 221%였습니다. 벌써 이미 파산 상태라고 봐야죠. LH공사도 이렇게 파산 상태죠. 뭐 이런 4대강 사업이나 뭐다 해서 파산했지만은 자원외교 한 회사들, 공기업들도 다 지금 파산 상태죠. 221%인데 2019년에는 320% 달한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244%에서 277% 늘어난, 광물자원공사는 134% 어마어마 692%, 700%로 폭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들 세 개 공사는 자산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사업 계획을 확 축소하거나 취소를 해라 대대적으로. 자구 노력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감사원도 대단한데죠. 이게 지금 전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건 넌센스죠. 넌센스죠. 그러니까 감사원이 차마 이렇게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을 최대한 비공개로 하고 그나마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을 공개한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 스스로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물갈이가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8월달 첫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막 올라오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